신라시대 바다의 문인 해문의 역할을 했던 반구동을 재조명하기 위한 특별 기획전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신라시대 대외 교류 중심이었던 중구 반구동이 새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고 이뿐만 아니라 일본과 서역까지도 반구동 유적을 통해서 교류를 한 것입니다. 신라나 고려 때에도 울산이 나라의 경제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한식의 유물만 그렇게 잘 나온 예가 별로 경주에도 없고 울산에도 거의 없거든요. 국제무역과 관련된 그런 항만 시설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교육 항구였고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문화창고였다. 반구동 유적이야말로 울산을 대표하는 울산의 넘버원 성곽 유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울산이라는 도시 성격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울산항을 중심으로 글로벌 무역을 활발하게 하면서 국가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구동 유적의 발굴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밀조밀하게 들어선 주택을 순차적으로 철거하며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조사단은 기존의 반구동 토성 유적과 비슷한 규모를 예상했는데요. 결과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크게 기대는 안 했었는데 트렌치를 넣으니까 이제 그 바위 위에 초석을 만든 시설이 일부가 확인됐습니다. 하고 그 주변으로 연합문 수막새가 출토가 되었고요. 반구동 토성과 이어진 성곽 유적과 관청 건물로 추정되는 건물지의 터, 그리고 고대 건축 재료인 기와가 다량으로 출토되면서 발굴조사단의 분위기는 크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고식 연암 수막새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통일신라 시대 전에 고신라 시대 이제 유물인데 울산에서는 이제 나와도 이제 그 이밤리나 이런 절터에서 이제 뭐 10점 내외 조금씩 이제 이렇게 수습되는 수준이었는데 정말 그렇게 대량으로 한 건물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아마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나온 예가 없고 경주에서도 이제 경주에서만 이렇게 뭐 황룡사진에 이런 데서만 나오는 유물인데 여기서 나오니까 정말 대단한 유구인 것 같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육상 실크로드 중심으로 설명되던 신라사가 반구동 유적 발굴을 통해 본격적으로 해양 실크로드 중심으로 해석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닷길로 왔던 이제 외국 사신들이나 이런 이제 상인들이 이제 울산을 통해서 이제 경주 왕경으로 갔다면 그 반구동 유적이 중요한 하나의 항구 역할을 할 가능성은 크죠. 지금 반구동은 상당히 내륙적으로 와 있지만 여러 이제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신라 시대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바다와 연해 있었고 바다와 접해 있었다면 반구동은 신라로 가는 중요한 이제 교육 항구로서 우리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유물의 내용들이 보면은 당나라 자기도 뭐 예를 들면 나왔고
또 이중으로 된 이열로 된 목책이 나온 예는 국내에 사실 없고요. 그리고 그 목책을 걸탄전 모양으로 직경 70cm 정도의 큰 나무로 이렇게 망루처럼 만든 그런 그 시설이 발굴 조사 한 250m 구간에서 4곳이나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견적봤을 때 유사 유적이 일단 없고 그리고 특히 또 이게 울산에서 발굴된 유적 중에는 물론 정동기 시대나 그 거슬러 올라가는 유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역사 시대에 아주 대규모의 이런 시설이 이제 발굴됐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했을 때 이 유적은 울산 지역사를 밝히는 데도 중요하고 우리나라 역사, 특히 신라사를 밝히는 데도 아주 중요한 유적이었습니다. 국사와 역사를 논할 때 중앙 중심으로 해석되고 인물의 기록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사에서 의미 있는 유적이나 유물과 연관된 인물이 기록되는 것이 드문데요. 그런 점에서 반구동 유적은 고대사에 이미 울산의 지배층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울산 지역의 인물 중에 역사상 등장하는 기록에 이제 확인이 되는 인물 중에는 박윤웅이라는 사람이 사실 있고, 특히 제가 볼 때는 이 박윤웅이라는 인물하고 반구동 유적하고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일단 경상도 지리지, 박씨 가문의 족보는 제외하고 경상도 지리지라고 하는 이제 공식적인 그 자료, 이 지리지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돼 있거든요. 특히 이제 901년 신라 말이지 않습니까? 935년에 신라가 멸망하는데 901년이면 신라 멸망 이제 직전이거든요. 이때 울산의 개변성의 신두산에 쌍학이 전신이 금으로 된 신상을 몰고 와서 울었다 하는 이제 기록을 적고 있는데, 발굴된 반구동 유적이란 그 실질적 실체가 존재하고 있고, 또 기록으로 관찬 기록으로 당대의 이야기들이 이제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견적봤을 때는 박윤웅과 관계되고, 또 박윤웅이란 울산에서 배출된 그 인물이 역사적으로 처음 등장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사건과 이 유적이 관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530년에 쓰여진 신증동국 여지승남에 따르면 박윤웅에 대한 기록이 보다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미 현재의 울주군 구라 범서와 중구 일대인 하곡현, 그리고 지금의 웅촌과 양산 일대인 우풍현, 북구 일부 지역인 공진현 등을 이미 통일한 인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말 이미 지금의 울산 대부분 지역을 통합하고 당시 첨단 소재인 철을 생산하던 달천철장까지 지배했던 인물이 박윤웅입니다. 박윤웅이 차지하고 있던, 지배하고 있던 울산 지역은 당시에 이제 대도시에 붙여주는 부라는 그런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흥예부 혹은 흥여부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그때의 흥예부의 판도가 지금 거의 울산광역시 범위하고 맞먹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울산 지역이 최초로, 역사적으로 최초로 통합됐다. 그걸 통합한 사람, 통합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박윤웅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신라말 고려초 현재 울산 규모의 지역을 통합하고 당시 왕에게 받은 학성이라는 벼로는 지금까지도 지명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고대사에 기록된 박윤웅이라는 인물을 지역사에서 재조명하는 일은 필요해 보입니다. 반구동 유적을 통해 1000년이 넘는 도시 울산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국가 핵심 산업의 중심이고 울산항을 통해 세계와 교류하는 글로벌 도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땅 및 역사가 있습니다. 반구동 유적을 통해 우리는 다음에 만날 역사의 흔적을 어떻게 마주할지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